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10주차 동영상 강의입니다. 10주차 동영상 관광개발론 10주차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녹음하는 거는 오늘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고요. 방금 전에 그 학회장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꽃을 들고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일부 수업들에 한해서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음대, 공대 실습을 하거나 그런 것 수업들은 대면 수업을 해서 학교 건물에 들어설 때는 요 발열 체크를 하고 표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대면 수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초에 이태원이 터졌죠. 그래서 대면 수업은 물 건너갔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차원에서 희망을 갖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 20일부터 고3 학생들은 등교 수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 학생들은 등교하자마자 시험을 3개인가 4개인가를 봐야 된다고 그래요. 수행평가 어쩌고저쩌고, 집에 고3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참 불행한 고3입니다. 제일 불행한 거는 대학으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개별적으로야 다 불행하지만 대학교 신입생들은 도대체 꿈꾸었던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왔는데 개판이죠. 엉망이고. 제일 불행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입학은 했는데 선생님을 본 적도 없고 친구를 본 적도 없고 7살짜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이번 학기는 34일까지인가 가정학습을 인정한다고 그러고 온 나라가 엉망입니다. 엉망. 온 나라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좀 전에 지금 또 3학년 학생들이 또 집행부와 같이 이제 3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물어본 것은 그거죠. 대면 수업을 하면서 불편한 게 뭐냐 물어봤는데 한 학생이 아주 칼같이 바보 같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답을 했죠. 수업을 잘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학생이라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듣는다고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힘듭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하고 오늘 오전에는 하나를 놓고 또 학생 하나가 2개로 나눠져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여전히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본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개로 나누고 오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죠. 그래서 카톡은 개무시하고 계속 강의를 하고 했는데 카톡 온 이후로는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그거 찾아서 해서 오전에 한 강좌는 동영상이 3개를 올라가 있습니다. 3개.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진도를 나갑시다. 저 교수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거는 지금 어떻게 공정하게 성적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힘이 듭니다. 나로 하여금. 왜냐하면 병적으로 그거는 대학교 강단에 쓰면서부터 그거는 지켜왔던 건데 도대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출석 갖고 했는데 출석은 하도 강조를 해서 그런가 지금 출석률 98%인가 99%인가 돼 있고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각자 인터넷으로 시험 보는 거는 사방팔방에서 문제가 많죠. 컨닝하고 카톡으로 물어보고 대면 수업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 갑니다. 여러분 교재 39페이지로 갑니다. 39페이지. 지금 앞에서는 수요와 공급, 디맨드 서플라이 했죠. 디맨드 서플라이 매치를 했고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있었죠. 디맨드 서플라이 매치 이걸 했었죠. 그래서
진행 시간은 며칠까지 했고 이제 수요, 디맨드 얘기를 했고 수요에 있어서 네 가지 측면을 살펴봤고요. 네 가지 측면이 뭐냐면 모티베이션, 움직여 그 동기 유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어빌리티, 경제적인 능력 향상. 이거는 또 지금 같은 경우도 되죠. 딱히 관광을 예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풀었죠. 각 지자체별로 뭐 5만원, 1인당 5만원씩 해서 가족당 뭐 20만원씩 주는 것도 있고,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주는 것도 있고, 그게, 정부에서는 그게,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준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자본주의는 멈추면 확 붕괴돼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무너지면 그걸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다시 세우는 건 무지무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전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 지식, 제가 공부한 지식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주고 뭐 주는 게 이게 포퓰리즘이다 어쩐다 그러고 지금 빚내서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후세대에게 빚만 지우는 거다. 그러면서 젊은 층을 자극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지금 제가 갑자기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다리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수술을 해야죠. 그죠? 빚을 내서라도. 그래야만 수술을 해서 다리를 고치고 다시 빚을 갚아가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빚 내는 건 나쁜 거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자식들한테 빚을 넘기는 거다. 그래갖고 수술을 안 해버리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수가 생겨요. 절단하고 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다리보다는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수입이 줄겠죠. 계속 빈곤의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을 기부를 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기부를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동네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백화점 가서 쓰려는 게 아니라 동네 가게 가서 치킨도 사 먹고 쌀도 사고 자꾸 세탁소에도 맡기고 그래야만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타격을 보는 거는 관광업이죠. 관광업. 문제는 늘상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배우는 수밖에 없죠. 과거에 봤을 때 요게 지나면 됩니다. 단 문제는 언제 요것이 끝나느냐가 문제죠. 곧곧 하면서 힘들어요. 자, 어쨌든 파이낸셜 어빌리티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행 바우처를 준다든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타임 앤 피지컬 어빌리티. 타임 같은 경우는 주 5일째 근무한 그런 얘기였고 미래에 관한 예측 포캐스팅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마켓 세그멘테이션. 모든 관광 과목은 비슷비슷해요. 이 부분은 특히 이봉 교수님하고 하는 마케팅 시간에 상당히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발췌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요. In the past, 첫째 줄이요. In the past, 과거에는 treated tourists as a homogeneous whole. homogeneous, 호모라는 거죠. 뭐 호모에서 남자끼리 좋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일 그룹이라는 거예요. 관광객을 단일 그룹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생, 대학생도 학생이고 중고생도 학생이고 초딩도 학생이죠. 대학원생도 학생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을 위한 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위한 제도 하면서 대학교 교재 같은 건 비싸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사서 주자. 그럼 초등학교 교재는 그림책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번역 서비스를 시행하자.
초등학생은 번역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원생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어야 되고, 대학생을 위한 제도가 있어야 되고, 중고생을 위한 제도가 있어야 되고,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가 있어야 되죠. 각각이 다르잖아요. 이걸 뭉뚱그려서 학생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행 관광객을 다 뭉뚱그려서 관광객이라고 보면 과거에는 그랬으나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arket segmentation, the subdividing of market into homogeneous subset of customers where any subset may conceivably be selected as a market target. 복잡하니까 그 밑에 three basic condition, 세 가지 이제 세그멘트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First, must be great enough numbers. 충분한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 거창군 뭐 아니면 시골 같은 데는 요즘은 전반적으로 농촌 같은 데는 젊은 층이 없죠. 고령화돼 있잖아요. 근데 애를 낳으면 뭐 3천만 원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동반한 여행객, 거창군의 아이를 동반한 거창 군민 중에 그렇게 세그멘트를 한다고 해도 그 집에 봐야 한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있는 집은. 그거는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죠. 두 번째, second, sufficient similarity of characteristic within each group to give them distinction. 충분한 동질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생을 갖고 나눈다고 칩시다. 그럼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의 학생들을 갖고 그걸 세그멘트 나누면 제일 쉽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남학생, 여학생. 그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남학생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여학생들, 대학생들과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2학년 학생을 갖고 3학년 학생을 갖고 나는데 그러면서 출신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온 애 몇 명, 뭐 몇 명. 그런데 서울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가끔 있어요. 한 명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산이죠. 그걸 출신 지역별로 나누는데 서울에서 온 한 명은 충분한 특성이 없죠. 비슷한 성질이 갖고 있지 않죠. 뭐 집도 따로 있고 따로.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질이 같죠. 학교들도 비슷한 데를 나왔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hird, the subset must be viable worthy of attention. 그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목할 만한 가치. 예를 들어서 그걸 들었으니까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학생 중에서 남자 여자로 나누면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제가 그 전학년 답사 같은 걸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그렇거든요. 여학생을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라. 이유는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가 되죠. 그러면서도 남학생에 관한 배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 20%인 남학생의 숫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 학생들이 답사가 재미가 없고 그러면 안 가죠. 관광지에 안 가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램 A recent model of put forward by James Burke and Barry Wensky 2000년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밑에 패러그램 보면 세그멘테이션 하는 걸 나눴어요. 이거 이봉구 교수님하고 했던 것 같아요. 했을 거예요. 안 했어도 상관없고 했어도 상관없어요. Demographic segmentation refers to measurable personal characteristic. 그러니까 인구 특성적으로, 그래서 age, 나이, 또는 income, 수입, occupation, 직업에 따라서, family size, life cycle, 또 educational level. 자, 쉽게 봅시다. age, 특성이 되죠. 노년층과 청년층은 선호하는 관광지가 다르죠.
늘상 얘기하듯이 노년층을 데리고 암벽 등반을 간다. 미친 짓이죠. 또 인컴, 수입에 따라 하는 게 다르죠. 많이 얘기했죠. 코레일에서는 2박 3일과 3박 4일짜리가 뭐 300만 원씩 되는 해랑 그런 거요. 수입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수입이 되는 사람은 갈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 수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품을 만들 때도 과연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할 거냐 그 고민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업에 따라서도 이런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저는 주말에 어디 가는 걸 무지 싫어했어요. 왜냐면 주말에 가면 복잡하거든요. 줄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가요. 초등학교는 부모님과 여행을 가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내가 주중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주중에 수업이 없는 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직업들은 또 그게 안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특성, 또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 마켓을 세그멘테이션 나눠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는 건 과거에는 그냥 관광객으로 오셨으나 그거는 멍청한 짓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즈, 라이프 사이클. 패밀리 사이즈는 엄마, 아빠, 부부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이가 하나나 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요즘은 드물긴 하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 또 관광지의 선호도가 달라지겠죠. 또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경우, 유치원생, 초등학생인 경우, 아이가 중고생인 경우, 아니면 아이가 대학생인 경우, 애들이 다 시집장가 간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죠. 거기에 따라 시장이 달라지겠죠. 시장이. 좀 아이가 초딩이면 3박 4일 부부들만의 여행을 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이가 없으면 부부만 갔다 오면 애들이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반면에 중장년층 아이가 없기 때문에 2박 3일 이상 3박 4일 갔다 와도 4박 5일 5박 6일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다 똑같은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마켓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를 유발하는 시장의 특성을 세그멘트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학생이 수업을 안 듣는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순간 뿅 갔거든요. 아이씨, 내가 학생이라도 재밌어야 듣죠. 이게 강의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강의실에서는 3시간씩 하는데 이거는 압축해서 해야 되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하죠. 괜히 쓸데없는 농담했다가 골치 아파지죠. 꼭 필요한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반응도 보고 날씨가 덥거나 이달리 애들이 뭐 마트에 갔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일찍 끝내기도 하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짓이에요. 불평불만을 백날 해봐야 방법이 없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셔널 레벨, 교육 수준에 따라서 1학년 때인가요? 했던 것 같은데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새로운 관광지를 추구하죠. 새로움을 추구하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관광을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할 때 주 타겟층을 뭘로 삼을 거냐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으로 알고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 섹터, 지리적인 분류.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 부산 여기 있다고 그러죠.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지역, 2시간 내, 4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지역. 그거에 따라 다르죠.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광안리 불꽃 축제 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죠. 근데 거의 90% 가까이 90%가 부산 경남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홍보를 할 때 어디다 해야 돼요? 부산 경남에 하는 게 나아요. 서울에 가서 백날 두드려 봐야 뭐 팜플렛 찍고 오만 난리를 쳐봐야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게 지리적인 거예요. 그죠? 마켓, geographic segmentation. 그래서 similarities in travel preferences due to the traveler location.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관광객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비슷한 그 similarity, 관광 선호에 비슷한 걸 나타냈죠. 쉽게 말하면 어쩔까요? 상대적으로 부산 경남에서는 스키장에 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은 스키장에 가는 인구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까운 강원도에 가면 스키를 탈 수가 있죠. 부산에서는 스키장 가려면 멀죠. 중간에 하나 만들었다가 저 황령산에도 스노우 캐슬인가 하나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폐허처럼 방치돼 있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 on air routes, 이거는 한국 노선이 있는지요. 이거는 접근성 때문에 한국 노선이 있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뜨는 관광지는 대한항공이 취향하는 유럽 지역, 대한항공이 노선을 깐 데는 관광지로 급부상을 하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비행기 접근 수단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weather condition, 날씨야.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한동안 그 대한민국 스키장에 스키 얘기가 나와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스키만 신겨주고 가만 내비두면 돼요. 스키장에 데려가요. 그 사람들은 스키를 타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만족도 높아요. 태어나서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눈 위에 자기가 스키를 신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시장 세분화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지금 시간상으로 또 끊어질까봐 여기까지 하고 일단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은 잠깐 스톱을 할게요.